네, 이번에는 오후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진단으로 세 가지 상황실 준비해 봤고요. 코스파트너스 김란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부대표님과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새내기주의 숙명이 이렇습니다. 카카오페이. 앞으로의 성장 기대가 되는데 또 보호예수 물량은 계속 걸림돌이 되죠. 오늘도 이 보호예수 물량 해제 소식이 나왔는데 얼마만큼 나왔는지 또 앞으로도 계속 쏟아질 예정인지 현 상황을 좀 분석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신규 상장주가 그 기관의 확약 물량을 받잖아요. 보호예수 물량을 이제 받게 되는데 네.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 뭐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개월마다 당분간 한 6개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물량이 나올 거예요. 쪼개서 확약 기간을 쪼개서 기관이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1개월 단위로 앞으로 이제 나온다. 그러면 이런 그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된다라는 이 이슈가 앞으로 1개월마다 고정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12월 3일에 1개월 확약 물량이 나가고 나서 1월 3일, 2월 3일,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확약 물량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물량이 이제 해제가 된 그 수준이 대략 한 109만 주입니다.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그 풀리게 되는데 전체 발행 주식 수에 있어서는 한 0.84% 정도에 해당되고요. 기관의 물량만 합하게 된다면 기관 쪽에 원래 배정된 물량의 10%를 넘는 11.7%에 해당되는 물량이 나온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오버행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2%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네. 3월 3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3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또 풀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풀리는 물량은 대략 한 수량이 200만 주가 뛰어넘는 이번에 나오는 물량의 2배를 뛰어넘는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당분간 좀 올라갈 만하면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좀 장애물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규 상장주 조금 시가총액이 컸던 종목들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하이브 때도 그랬고 카카오뱅크 때도 그랬고 처음에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약간 주춤주춤했다가 실제로 실적과 사업에 있어서 또 성장 가도를 달리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에는 그러한 물량들이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다시 올라타는 거기에다가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굵직한 이슈들을 맞이하면서 사실 주가는 또 회복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이 카카오페이는 공모가를 이미 2배나 넘긴 상황에서 증권가는 새로운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부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내기들의 숙명은 이 보호예수 물량으로 흔들려도 성장성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그 위기를 기회로 보시거든요. 그럴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상장주들의 단기적인 주가 방향성을 사실 예측을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송금과 결제를 위해서 특히나 젊은 연령층으로 내려갈수록 카카오페이를 거의 기본적으로 다 이용을 하시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신성장 동력에 있어서 보험 서비스라든지 또 증권 쪽으로도 이번에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 곧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온라인 시장 안에서 마켓쉐어를 높여갔었던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규 사업들이 잘 정착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눌릴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저 역시도 좀 공감을 하고요. 일단 뭐 당분간은 좀 그래도 오버행 이슈,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된다라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당분간은 조금 눌렸다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드리안 님이 이렇게 글 올려주셨어요. 보호에서 풀릴 기간에만 잠깐 빼놨다가 다시 들어가도 좋아요라고 했는데 이 타이밍을 또 잘 맞추면은 그렇죠. 정말 최적의 투자 방법이겠지만 또 못 맞추면은 내가 빼는 순간 올라가고 엇박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카카오페이 우리 부대표님은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시겠습니까?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만약에 보유의 관점에서 해당 종목을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19만 원 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하방이 좀 더 열려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더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는 19만 원 선을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좀 삼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라면은 카카오페이에 3개월 확약 물량이 풀리게 되면 좋은 가격이 왔었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많이 하락하는 날 물량을 좀 모아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카카오페이 나오니까 또 이 질문 나오네요. 부자 밥상님이 카카오뱅크도 봐주세요라고 하는데 카카오페이랑 비슷한 접근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카카오뱅크만의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굵직한 지수에 편입이 됐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인덱스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카오 그룹 내부적으로 악재가 나왔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좀 바닥을 조금 빨리 탈피해서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보호예수 물량 해제라든지 그런 이슈들은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일반 우리가 그동안의 전통적인 금융 지주사들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숙제들도 있습니다. 중금리,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까. 그동안 이제 빅데이터, 보유를 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카카오그룹이 잘하는 그런 신규 비즈니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정부 측에서 한 가지 숙제를 내줌으로 인해서 다소 좀 비즈니스들이 좀 딜레이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됐었을 때는 주가가 또 빠르게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관점에서는 뭐 추세가 이탈했거나 그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상황을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야기 나누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효성그룹의 기환입니다. 오늘 효성그룹주들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 뭐 관련 기사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 그 부활한 귀환한 종목 중에 효성 TNC 인도 수요 폭발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효성 TNC 이야기하면은 항상 레깅스 이야기하고 그렇죠. 레깅스 하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입는 또 스포츠 의류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중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인도까지 붙었네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도 중국하고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옆에 이제 붙어 있죠.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렇게 젊은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시장을 어떻게 진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세대 다른 국가로의 이제 진출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좀 용이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인도에서 수요가 당연히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중국에도 스판덱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메이저 회사들이 있는데 인도와 중국 간의 그런 관계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스판덱스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킬로그램당 3달러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일반적인 가격이 킬로그램당 10달러예요. 그러면 30%가 관세라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서 국내 이 효성 TNC가 만들고 있는 스판덱스하고는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메이저 업체들은 당분간 인도 시장에 아무리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들어오기가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구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레깅스를 말씀을 주셨는데 애슬레저 룩이라고 해서요. 마치 스포츠 의류는 아닌데 또 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류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글로벌 메이저 브랜드 측에서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인도 쪽에서도 젊은 인구들로부터 좀 호응을 얻고 있고 실제로 아디다스, 나이키와 같은 그런 매장들이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현지에서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효성 TNC, 인도 측의 인도 시장의 수요가 폭발이 되면서 실적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요. 영업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차입금을 상환을 해 나가면서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좋아지는 선순환을 그려내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레깅스를 포함한 이런 애슬레저 의류는 사실 여성분들도 많이 사지만 남성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이 분야에 있어서는 돈을 안 아끼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 효성화학에 대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보니까 폴리케톤 사업의 흑자 전망인데 폴리케톤 사업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죠? 폴리케톤이요. 어떤 것을 원료로 만들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뭐였을 것 같아요? 폴리케톤? 네, 가장 주 원료. 일산화탄소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든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그동안 플라스틱 많은데 그 안에서 앞으로 차세대 주자로 좀 꼽히고 있는 그런 소재가 폴리케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뭐 마찰이나 열에 있어서 강한데 금속보다 훨씬 더 가벼운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화장품 포장재나 뭐 아니면 완구류, ATM 기기에 들어가는 뭐 기어용 이런 이제 플라스틱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이 뭐냐면 바로 자동차 부품 시장입니다.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아주 원하는 그런 그 구조를 갖췄죠.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 자동차로 가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가벼워야지만 주행거리 늘려야 되는 그런 맞아요. 상황들에 놓여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속재 부품들을 덜어내기 시작하면서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종류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른 뭐 화학적인 그런 물질을 발생을 시키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보다는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니까 앞으로는 폴리케톤이 더 인기를 끌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제품을 일산화탄소를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자동차 부품 시장은 이제 막 개화를 했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상당히 좀 매력 있는 그런 소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이 아직까지는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개선이 본격화된다면 탄소 섬유 때처럼 효성 화학 같은 경우에도 폴리케톤을 본격적으로 증설을 시키는 생산 설비를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효성화학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 목표가의 절반 수준인 효성그룹주들이 속출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룹 내 최선우주를 꼽아볼게요. 채팅방에서는 효성첨단 소재가 많이 거론되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문 대표님도 혹시 그럼 최선우주? 네, 최선호주 효성 첨단 소재로 효첨소. 첨단 소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효성그룹이 2010년도부터 사활을 걸기 시작해서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어려웠는데 개발 과정이 어려웠는데 어쨌든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친환경 물질 재료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아주 그 호응을 받고 있는데 효성 첨단 소재의 대표적인 앞으로 차세대 그 소재 뭐겠어요? 탄소 섬유입니다. 아라미드도 있고요. 이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데 또 가볍다라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죠. CNG라고 불리는 그런 연료, 수소 연료를 넣는 그런 고압 용기 이런 데 이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거를 좀 개발을 하고 싶어도 기술 그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효성 첨단 소재는 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다 끝내놓고 맞춰놓고 마치 이러한 시장이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처럼 지금 시장을 맞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아직까지는 이제 주력 제품은 타이어 보강재 쪽입니다. 이제 전체 마켓 시어에서 한 절반 정도가 타이어 보강재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동차 생산 차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어 보강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0월 같은 경우에도 판매 가격이 또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또 올라가는 그런 이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매출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모두 기업 분할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고 통했다고 좋아하시는데요. 최선 후지로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사망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NFT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NFT 붙으면 완판된다. 앞서 최현옥 매니저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20칸을 NFT로 만드니까 또 10초 만에 완판됐다. 저희가 앞서 했던 이야기를 뭐 똑같이 반복할 수는 없지만 그냥 네. 개인적으로 김남 부대표님은 NFT의 강점을 뭐라고 보시는지 꼭 투자해야만 한다는 입장이신지요?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드랍이라는 단어를 쓰고 네. 굉장히 뭐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저도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는 해보고 싶고요. 저도 서적을 하나 샀어요. 네. 네. 그림이 이제 그 마치 청약처럼요. 아파트 청약처럼 이제 받는 건데 아주 그 한정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쟁률이 치열해서 실제로 그 그림을 구매를 하고 싶어도 경매에서 낙찰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낙찰을 받았다고만 하면 10분 뒤나 아니면 10일 뒤에나 가격이 10배가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 시장이 NFT예요. 그래서 이 NFT 같은 경우에 앞서서 수묵화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미술품, 아트 시장에서 이제 가장 주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술품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NFT를 대하는 자세가 뭐 첨단 기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에 있어서도 주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광풍이 지금 열리고 있다. 광풍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화가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다작을 많이 하는 화가라 하더라도 찍어낼 수 있는 그림의 한계가 있잖아요. 또 채색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앞서서 그 말씀 주셨던 류화백의 수묵화 네. 200점이에요. 똑같은 그림에 200점. 물론 에디션별로 이제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앞쪽 넘버일수록 훨씬 더 가격이 또 비쌀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가면 이제 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라도 예술품을 구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재판매될 때마다 수수료를 지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망 그 낙관이 지금 NFT 시장의 저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저희 회사 어떤 한 AD가 자기 인스타 스토리에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사진을 자기도 이제 보고 너무 귀엽다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네. 너 이거 나중에 NFT가 붙으면 너 큰일 난다, 돈 내야 된다 이랬거든요. 지금 이런 NFT 시대가 왔습니다. 비덴티도 NFT 거래를 또 빗썸에서 또 업비트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타고 더 갈 수 있을까요?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처음에는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 또 뭐 각종 코인들이 몸값을 높이면서 한 차례 또 올랐었다가 또 그 다음에는 NFT라는 또 이슈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맞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초록뱀 미디어 유상증자에 일단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상증자에 같이 나섰던 기업들 몇몇을 들여다보면 YG 플러스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 있고 버키 스튜디오, 롯데 홈쇼핑 또 게임사인 위메이드 이런 주요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초록뱀 미디어에. 그래서 앞으로 콘텐츠 IP를 활용을 한 NFT 사업에 본격화된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벌써 연맹을 맺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일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기대 심리는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오히려 좀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가 됐었을 때 네. 주가가 좀 다소 이제 꺾이는 그런 모습들로 방향성은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일단 비덴트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세 가지 상황실 김남 부대표님과 함께 확인해 봤어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